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 역발상 경제 코너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먼저 치고 나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더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미뤄서 득을 보는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을 때 선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선두가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워낙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 1980년대 포지셔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저자가 잭 트라우트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 1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60%에서 70%는 선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발주자가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우선 포지션 선점이 가능하잖아요. 그 네. 회사 이름이 그 상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이런 것처럼 딱 들으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전에 포크레인, 맞습니다. 롤러블레이드 이런 것도 일종의 회사 이름이 상표 이름이 대명사가 돼버렸죠. 몰랐어요. 저. 네. 우리나라 무슨 상처 날 때 붙이는 무슨 밴드 예.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디밴드 이런 거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특허권을 따놓으면은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올 때 진입장벽으로 될 수도 있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유통 경로 중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경로를 또 선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이 물건이 이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백화점에서 팔지 온라인 쇼핑몰을 팔지 이런 거 자체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제품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좀 확장하기도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또 바게닝 파워도 쌓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2%가 끝날 때까지 설명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점 효과, 선두 효과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해서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 중에서 60-70%가 선발주자였다. 예.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고, 중요한 거는 후발주자가 따라갔을 때 오히려 더 후발주자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딱 봤더니 그 마케팅 연구자인 피터 골더가 네. 선발과 후발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을 비교해본 연구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 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특정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후발 기업은 선발 기업들이 시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때 이제 뒤늦게 들어온 기업으로 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십 가지 서로 다른 부류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수백 가지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실패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선발 기업들의 실패율은 47%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후발 기업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후발 기업은 겨우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패율이 훨씬 더 적었다, 낮았다.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보다 실패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6배나 높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발 기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평균 10%였고요. 후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28%. 그러니까 이것도 한 두세 배 정도 후발 기업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살아남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수익률도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보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보면 후발 주자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 예. 후발 기업의 실패 확률도 낮았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후발 기업들은 우선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선발 기업 저 앞에서 하는 기업들 보면서 쟤는 뭐 하고 있지?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략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폰타익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회사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엄청 달아오른다고 부와 내동해서 시장에 막 들어가는 성향의 기업가들이 창업한 회사는 생각 외로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 열기가 이렇게 한풀 꺾였을 때 들어갔던 기업가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상장까지 가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주식도 그렇고 테마주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뭐 이거 어떤 기술, 뭐 특정 기술 말은 그렇지만 그런 기술을 딱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해서 막 창업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스타트업들도 막 네. 저희 기업은 이걸 합니다. 막 했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유행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안 좋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선발 기업들이 가장 큰 단점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늘리려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3,000개의 신생 기업을 조사했더니 기업들의 넷 중에 셋은 너무 일찍 규모를 확장해서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건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제 그만큼 야심만만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 시장은 다 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망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후발 기업들은 아무래도 앞에 선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선발 주자들이 경쟁자 기술 같은 게 경쟁자라는 게 없으니까 기술을 개선하는 거 스스로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발 주자는 앞에 선발 주자의 기술을 보면서 개선하거나 혁신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고요.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 선발 주는 외롭잖아요. 자기 시행착오를 혼자 오롯이 겪어야 되거든요. 네. 뭐 어디 가서 찾을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발 주자보다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 얘기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도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동네 길 건너 다른 가게랑 또 비교해 보면서도 들어보시면 더 좋을 만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일단 출발은 늦었다 하더라도 선두를 잡을 수 있는 혹은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여러 전략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차별화 전략은 선발 주자 또는 1등 기업의 브랜드나 컨셉이나 포지셔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그래도 유명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위를 쭉 차지하고는 피로회복제 뭐 있잖아요. B사에.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회사들에서 피로회복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안 만든 게 없어요. 유사 상품 이름이 너무 많아요. 편의점만 가더라도 네. 뭐 약국에도 많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장 점유율을 한번 뺏은 회사가 있었죠. 모 제약회사에서 피로 회복보다는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컨셉의 비타민 C 음료를 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피로 회복제로는 그쵸. 2등이 절대 1등을 못 넘어섰는데 건강 미용을 컨셉으로 하니까 넘어서더라. 그렇죠. 그것도 비타민 C라는 걸 또 약간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매출 순위를 역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과 컨셉을 다르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게 어렵다 이러면은 이제 뭐 1등을 모방해서 가격을 좀 더 싸게 하거나 1등 제품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성능과 서비스를 집어넣는 도전적 또는 수능적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이나 작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니치 전략도 있는데 니치라면 이제 틈새 시장 전략이거든요.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혹시 WWF 레슬링 아세요? 아, 네. 거기 보면 헐크 호간하고 울티메트 워리어라고 워리어 있어요. 있었죠. 예, 되게 유명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옷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한 3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헐크 호간 무슨 기사를 보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서 딱 쳤는데 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헐크 호간하고 울티메트 워리어 옷을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30년 전에 했던 레슬링 옷을 살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에 저처럼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한정판처럼 옷을 만들어서 놔뒀는데 그래요?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2X가. 그걸 설마 입고 다닐 예. 예. 입으려고 샀는데 그래서 딱 봤는데 2X 라지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그 헐크 호간 울티메트 워리어의 그 레슬러매니아 시리즈 옷이 수백 종 있는 거예요. 니트, 남방. 그래서 결국에는 샀거든요. 네. 세 벌이나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런 것처럼 니치 시장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누가 하겠어 나나 좋아하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도 좋아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는 프로레슬링 옷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발 주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니치 시장을 보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니아층을 공략한 그렇죠.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도 이게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이상의 큰 기업들 창립하는 데 관여한 미국의 아이디어랩의 창립자 빌 그로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지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이디어의 족창성도 아니고 팀의 재능과 실행 능력, 그 사업의 모델, 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용성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 포착이었다고 하는 건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봤더니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데 42%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거의 사실상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요? 좀 따라가려면 빨리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적당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타임을 정확히 보라는 거죠. 들어갈 때 1등이 들어갔을 때 꼭 빠르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들어갈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등이 주춤거리는 그 틈새가 보일 때 그렇죠. 그때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후발주자가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아까 말한 이제 비타민 C 음료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맥주 사례도 있고요. 아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후발주자인데 그러네요. 1등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점유율로는 애플을 넘어섰었죠. 물론 그렇죠. 지난해는 또 역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거죠. 아하. 그러면은 꼭 앞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정리할 그렇죠. 수 있을 테고요. 선발주자는 선발주자대로, 후발주자는 후발주자대로 어떤 좀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다. 그럼요. 늦은 건 없어요, 사실. 예. 틈새가 보일 때 치고 그렇죠. 들어가자. 위치가 중요하다. 틈새가 중요하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